오늘도 SNS를 눈팅하다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난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SNS 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나만 진짜 노답이다. 다 똑똑한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며 손가락 터치 하나만으로 나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정의해 버립니다. 오늘도 나만 불행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지하 땅굴까지 하락합니다. 하루 내내 표정은 썩어 있고 기운은 나지 않아 축 처져 있고 좋은 말 또한 안 나와서 말투도 자꾸 12조로 나와요. 집에 들어가 엄마에게 또는 배우자, 자녀에게 신경질만 나요. 그러다 문득 현타가 옵니다. 난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나도 좀 변하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부터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누구보다 하찮게 여기고 내가 사는 곳이 지옥처럼 느껴져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로 인해서의 고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보다 더 잘 살고 싶었어요. 변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 말을 진리로 생각했겠지만 이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제가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욕구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욕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인이라고 해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결핍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면에 있는 나의 욕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난 왜 이 모양인 걸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는 행동은 SNS를 보면서 남들과 비교만 했었던 거예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거였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조금씩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뭐 특별한 걸 생각했던 분이시라면 에이 너무 진부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50만 부가 판매된 자청님의 역행자에서도 강조하는 두 가지가 독서와 글쓰기죠. 저는 이 책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하루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책을 읽을 시간, 글을 쓰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자꾸 미루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면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우린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책을 찾아 읽고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을 쓰면서 내가 인풋한 시간, 아웃풋한 시간의 점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다 보면 어느 순간 점이 하나의 선으로 완성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하나씩 풀어내 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제 조금은 더 나은 삶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일단 생각부터 변화시켜야 해요. 나는 잘하는 게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을 지배하는 거 아시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진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설마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을까요?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나는 잘 모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객관적으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종이에 일단 끄적끄적 적어보는 거죠. 사람들은 정체성이 한번 형성되면 고정불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생성하는 일종의 주체성이다. 이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체성을 찾는 가장 첫 단계는 성찰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보는 것이 곧 자기와의 대화다. 자기를 돌아보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짜 욕망을 보라. 그러면 희미하던 내가 점차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은 생각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고단하고 권태로운 일상에 의미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익환 교수님 말씀대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뭘 할 때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난 뭘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등을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나를 정의하고 있는 정체성을 변하게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밖으로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내면에만 담아두지 말고 글로 명시화시키면서 생각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해야지만 생각한다라는 건 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왜 변하고 싶은지 거울 속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 씨앗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가짐부터 달리한다면 그 다음 과정은 조금 쉽게 진행될 거예요. 이 기본을 실천해보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는 독서예요. 이제 나라는 사람을 알았고 내가 왜 변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필요로 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을 찾아 읽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해내는 힘이죠. 마셜 골드스미스의 트리거는 실패와 역경, 슬럼프를 극복하고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의 공통 열쇠가 무엇인지 밝힌 책이죠. 성공의 공통 열쇠라니 그 비결이 뭔가요?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궁금해지는 것, 책 읽기의 첫걸음이에요.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해답을 찾아보세요. 내 눈으로 읽으면 남에게 말로 듣는 것보다 100배는 더 강력하게 알게 될 테니까요. 책을 어떻게 찾아볼까요? 제가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블로그 리뷰를 봅니다. 키워드로 찾아보는 거예요. 검색란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키워드를 적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무기력한 것에 대해 고치고 싶다면 무기력이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키워드에 관한 책을 리뷰한 블로거들이 있을 거예요. 상단에 있는 몇 개의 포스팅을 읽어보고 거기서 와닿는 글귀가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인터넷 서점에서 목차를 확인해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몇 권의 책을 뽑아 옵니다. 목차를 살펴보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면서 이 책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책을 읽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서 읽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밑줄도 치고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건 그 글 주변에 끄적끄적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 세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 정리예요.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구김없이 깨끗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중고서점에 팔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흔적 없이 읽기만 한 책은 과연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책은 무조건 더럽게 봐야 합니다. 수험생들 책이 깨끗하다면 공부를 안 한 학생이겠죠? 그런 것처럼 책은 더럽게 볼수록 남는 게 많아요. 밑줄도 치고 내 생각도 적고 귀접기도 하고 포스트잇도 붙이면서 책은 이렇게 더럽게 읽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으면 아니면 몇 권의 책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읽었다면 정리를 해봅니다. 내가 줄을 쳤던 부분, 별표를 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생각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글로 남겨야겠다라는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 번씩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 표시했던 부분만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책을 2번 읽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흐릿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짙어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걸 고쳐야겠구나. 깨달음이 오면서 두 번째 욕구가 생깁니다. 아, 진짜 변해야겠다. 나도 변할 수 있겠다 라고요. 네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책도 읽었고 나에게 도움되는 글귀를 찾아서 생각 정리도 해봤어요. 그럼 나만의 글을 써보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블로그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노트에 적는 것도 좋지만 그건 나만 보는 글이잖아요. 그럼 피드백이란 게 없어요.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인의 피드백을 듣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거든요. 블로그에 글을 쓰면 댓글을 받을 수 있어요. 피드백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 쓴 글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에 또 다른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돼요. 하나, 둘 글이 쌓이면서 이웃수도 늘고 조회수도 늘어나는 걸 보면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집니다. 글쓰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하고 저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완전한 지식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두 문단이라도 글을 써보는 사람과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군 하면서 쓱 읽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릿속엔 전혀 다른 것이 남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책을 더 읽고 글도 써볼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의 경우엔 이런저런 자기계발서의 제목만 머릿속에 남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독서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마지막 5번째는 반복하는 거예요. 보물창고는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내면을 살펴보자.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매일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없다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없으니까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과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곧 잠재의식에 심어져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변해야 하는 이유, 더 잘 살고 싶은 이유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내 상황에 맞는 책을 찾아 읽고 인풋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아웃풋을 통해 생각 정리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 나의 마음가짐으로부터 변화가 찾아와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라는 생각에서 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기력했던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후회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려는 것이 변화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창조는 인간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 즉 마음의 번뜩임에서 시작된다. 마음에 떠오른 영감은 상상력의 도움에 빌려 체계적으로 편성되고 잠재의식과 서로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성공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만든다. 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독서와 글쓰기를 지속하다 보면 신념이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신념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내가 이젠 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조각조각 떨어져 있었던 아이디어들이 잠재의식에 쌓여 있다가 하나의 생각으로 떠오릅니다. 그 생각과 깨달음을 휘발되게 놔두지 마시고 꼭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그 행동이 실패가 되더라도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되고 과정이 됩니다. 그럼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어요. 내일이 더 기대가 돼요. 내일은 또 어떤 책을 읽을까? 그 책에서 발견한 한 줄의 글귀로 인해 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 그리고 난 어떤 재미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기회가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간절하면 인생은 변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